TBC 클리닉 건강 365 이번에는 장현찬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비뇨의학과 네. 전문의께서 오셨어요. 네. 여기 계신 남자 스태프분들과 남성 방송인들이 아주 네. 귀를 쫑긋하고 쳐다보신 것 같은데 사실 비뇨의학과면은 남성들이 주로 찾는 진료과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회 인식 자체가 비뇨의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남자분들만 가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나 SNS 이런 데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여자분들도 많이 옵니다. 여자분들은 그럼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로 뭐 젊으신 분들은 방광염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다루는 뭐 아. 요로결석이라든지 뭐 신우신염, 뭐 아니면 요실금 뭐 이런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저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의대 간 후배들 보면 비뇨의학과를 선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교수님께서는 비뇨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뭐 수업도 듣고 실습도 돌고 하면서 수술 쪽이 하고 싶었고, 근데 실습을 돌다 보니까 또 비뇨기과 영역이 이제 뭐 배를 열어서 한 개복 수술뿐만이 아니고 뭐 내시경 수술, 복강경 수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보트 수술 등 수술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 또 이제 내과적인 약물 치료도 저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CT를 찍어보니까 환자분 오른쪽 이제 콩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요관에 그 돌이 있어요. 요로 결석이. 체충격파 같은 돌을 깨는 것보다는 내시경으로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옆구리 통증. 이러다 말겠지 하고 참았다가는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 3대 통증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통증의 원인은 바로 요로결석 때문인데요. 출산의 고통에 버금간다는 요로결석. 갑작스럽고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대굴대굴 구르며 새벽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30대에서 50대의 젊은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극심한 통증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불현듯 나타나고 한번 발생하면 재발될 가능성이 많아 언제 닥쳐올지 모를 통증의 불안감 때문에 괴로운 질환이죠. 게다가 방치하면 급성 신우신염이나 만성 신부증 등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서 하루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평소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수분의 영향, 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인해서도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요로결석, 과연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실 요로결석하면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요로결석 한두 번쯤 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뭐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10년 전에는 이제 요로결석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대충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한 15만 명 정도까지 올라왔고, 근데 이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 숫자니까 병원을 못 온다든지 아니면 저절로 배출이 됐다든지 하는 환자들을 따지자면 더 많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요로결석이라는 딱 단어만 들어도 저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또 먼저 이상하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로결석에 걸릴 이렇게 확률이 남성들이 더 높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통계적으로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호발되고요. 근데 최근에는 한 1.5배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비율 자체는. 네. 근데 그렇다고 여자가 걸리지 않는 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제 주위에 좀 병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친언니가 실제로 요로결석으로 새벽에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 근데- 나가도 돼요? 언니 미안. 근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구리가 또 그렇게 아프다고 하던데 맞나요? 일단 이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응급실을 가는 이유가 너무 아파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잡고 들어오십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대부분은 옆구리 통증이 많고요. 간혹 가다가 뭐 아랫배 쪽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제 생식기 주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또 혈뇨가 또 나올 수는 있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내과계 증상들, 뭐 속이 메스껍다든지 구토가 있다든지 그런 증상들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결석이란 게 돌인데 결국에는 왜 우리 몸에 돌이 생기는 건지 참 그게 궁금한데 보통 그 결석이 생기는 우리 몸의 부위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로에 생기면 요로 결석, 신장에 생기면 신장 결석, 네. 또 위에 생기면 위 결석. 네. 위 결석은 없는 거죠. 위결석은 아직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요로 결석이라면 이 말 그대로 이제 소변이 다니는 길에 생기는 결석이고요. 보통 소변은 이제 콩팥, 신장이라는 장기에서 만들어져서 콩팥하고 방광 사이 요 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소변이. 그리고 방광에 모였다가 이제 요 돌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이제 그 길에 생기는 결석을 저희가 요로 결석이라고 합니다. 네. 또 특히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많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계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 요로 결석의 발병인자들 중에 수분 섭취 부족이 제일 많고요. 그래도 이 여름이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가 농축되고 하면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요로 결석도 한마디로 이제 계절을 타는 친구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게 네. 보면 그래도 저는 통증이 우리 효성 씨 이야기했지만 옆구리 통증 이야기했잖아요. 있는 게 오히려 좀 나은 게 아닐까. 왜냐하면 요로 결석인지 아닌지 일단은 환자가 이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그러면 바로 나타난다는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옆구리를 부여잡고 뭐 응급실이든 병원을 오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옆구리 통증이나 아니면 뭐 오심이나 구토나 아니면 뭐 혈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비뇨기과에 오시면은 이제 바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진단을 바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근육통이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오시다 보면 이제 병이 악화가 되고 그런 합병증 등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통증을 미리 알아서 병원을 빨리 찾으면 다행인데 모르고 지나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흔해서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로 결석이 3대 통증 중에 하나입니다. 아. 3대 통증이라면은 뭐죠? 40, 50대가 호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분들이 오면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애 놓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제일 무섭고요. 그리고 이 소변 내려오는 길에 결석이 생겼는 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왜 우리가 이제 물이 깨끗한 물이 고여도 썩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소변이 계속 정체돼 있다 보니까 콩팥 기능이 또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콩팥 기능이 상하게 되면 물론 이제 반대쪽 콩팥에서 기능을 하겠지만 만약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이 있고 만약에 연령이 뭐 70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쪽 콩팥 기능도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석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병원에 빨리 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로 결석에서 이제 요로 감염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폐혈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폐혈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망까지 이룰 수 있어서 굉장히 합병증이 좀 무섭다고 할 수 있죠. 네. 좀 전에 그 요로 결석이 이제 계절 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요로 결석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일단 요로 결석의 원인이 수분 섭취 부족이고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은 요가 농축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결석이 결정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석이 잘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 땀을 많이 단순하게 흘린다고 해서 만약에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준다고 하면은 또 땀만 많이 흘린다고 요로 결석이 생긴 게 아니겠죠. 그거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뭐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로결석에 생기는 원인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수분 섭취 부족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몸매 관리를 하고 뭐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걸 찍으면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 네. 그래서 네. 너무 무리하게 식단을 단백질만 섭취를 하시면 그것도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짜게 드시는 분들, 예. 특히 이제 저희가 뭐 학회 활동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다녀보고 하는데 특히 대구 지역이 많이 좀 짜고 맵게 드십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요로결석 빈도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만 아니면은 이제 부갑상선 항진증 이런 것들이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지역 특성상 또 대구에서 요로 결석 빈도가 더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추운 나라 있잖아요. 북극이라든지 뭐 이런 너무 데 가셨는데요. 너무 갔나요? 너무 멀리 가긴 했지만 왜 추운 나라들 있잖아요. 뭐 아이슬란드 이런데 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요로 결석이 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동남아 지역은 더우니까 요로 결석이 뭐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일본은 맞을 수도 있고요. 일본은 틀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요로 결석의 원인이 계절이라는 그 원인만 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혈압이든 뭐 당뇨든 여러 가지 단백질 섭취든 그런 문제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북극이나 뭐 아이슬란드 여기서는 좀 덜 생기고 뭐 동남아에 많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아프리카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과 또 개개인의 식습관이 모든 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물을 최소 2리터씩 하루에 마십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 사람은 요로결석 절대 안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모든 병에는 절대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맞아요. 들어서 물을 2리터 이상씩 드시는데 네. 단백질만 계속 너무 섭취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 아니면 뭐 치맥을 한다고 맥주랑 닭 치킨을 계속 아우. 섭취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같은 다 제 얘기 경우에는 같아가지고. 다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일단 그 결석, 우리 몸 안에 이 돌이 있다고 하니까 진단할 때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간단히 또 검사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요로 결석 자체가 엑스레이 투과성인 결석도 있고 투과가 안 되는 결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다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CT를 찍으면은 투과성이든 비투과성이든 다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심이라든지 이런 구토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보통 그 내과 쪽을 가지 않습니까? 네. 내과를 가면은 이제 콩팥 쪽에 초음파 같은 걸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하면은 소변 내려오는 길이 막혀가 있으니까 이제 콩팥에 수신증 같은 게 생겨서 또 요로 결석이 의심이 돼서 전원을 오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CT가 제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요로에 생긴 돌을 빼내는 게 일단 네. 관건이잖아요. 그래요. 이 아주 미세한 돌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크기가 크면은 그게 또 안 되겠죠. 보통 이제 자연 배출될 수 있는 결석의 크기는 한 3, 4mm 정도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환자분이 만약에 통증이 그렇게 많이 안 심하시다면은 저희가 약을 드리고 집에 가셔서 물 좀 많이 드시고 뭐 줄넘기나 이런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뭐 1mm, 2mm 정도의 돌이라도 극심한 통증, 예를 들어서 뭐 진통제라든지 마약성 진통제 그런 거에도 조절이 안 되면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돌의 크기가 3, 4mm가 넘어요. 이럴 때는 뭐 약물을 이용해서 뭐 빼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 줄넘기 하거나 계속 뛰어가지고 좀 부서뜨려야 될까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로 결석의 치료에 있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지켜보는 대기요법 외에 뭐 약물 치료도 있고 뭐 시술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3, 4mm인데 예를 들어서 돌이 안 빠진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원래 수술이라는 거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하잖아요. 얼마나 심할 때 이렇게 수술로까지 이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결석 크기가 이제 3, 4mm 이상인 경우에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많이 시술을 하는 게 이제 체충격파 세석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입원이라든지 마취가 필요 없고요. 이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거라서 대부분은 그 치료를 많이 합니다. 특히 개인 병원에 이런 데서는.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예를 들면 이제 심근경색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뇌경색이 있어서 뭐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뭐 치과 치료를 하고 한 그 약을 끊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약을 장시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크기가 작더라도 수술 한 번만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수술의 장점은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제거된 결석을 통해서 성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재발이라든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약을 쓴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수술의 단점은 입원이라든지 뭐 마취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이런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환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병이 있는지
아니면 뭐 돌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결석이 이제 다시는 생기지 않게 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요. 결석의 경우는 재발을 잘 합니다. 아, 특히 5명 중에 1명 정도는 한 20% 정도 5년 내에 재발을 잘 할 수 있고요. 특히 아까 이제 수술을 하면은 우리가 돌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성분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요산석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틴석이나 이런 돌인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물을 미리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로 결석이라고 해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 네.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는데 굳이 검사를 하러 가는 분들 잘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요로 결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 요로 결석을 한번 알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CT라는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누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꼭 처방을 잘해주는 거의 뭐 반의사들이 있어요. 가장 많아요, 위험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 요로 결석이야. 그럴 때 맥주가 최고야. 한 잔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맥주를 좀 마시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전에는 그 잘못된 상식이었는데요. 맥주를 왜 많이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러 다니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출이 이제 결석이 있으면 배출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너무 과하게 맥주를 많이 드시면 특히 술을 많이 드시면 몸에 탈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로 결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맥주를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괜히 또 찔려가지고 혼자. 네, 오늘 그 옷빛깔도 맥주 빛깔로 입고 있네요. 계란이라고 나온 게 하셨는데 아니에요. 맥주 빛깔이라뇨.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이제 요로 결석은 또 재발률이 높아서 위험한 병이라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재발이 잦으면 요로 감염, 합병증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콩팥 기능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변 내려오는 길에 돌이 굉장히 오랜 시간 방치가 된 경우에는 그 콩팥 기능이 상하게 되고 그렇게 상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투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기능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폐혈증, 이제 여러 감염이 같이 동반이 돼서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거의 중환자실 가서 환자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쭉 듣다 보니까 요로 결석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요로 결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또 그런 예방법들이 있나요? 결국 예방이라고 하면 그 병의 원인들이 되는 인자들을 우리가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요. 물을 일단은 많이 섭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하루에 한 2리터 이상 수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식생활 습관, 특히 너무 과하게 단백질을 섭취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짜게 드신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적당한 밸런스 있는 식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혈압이나 뭐 당뇨, 그다음에 비만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뭐 어디서 찾아보시고 네. 뭐 멸치나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것들 아예 먹지를 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뭐 골다공증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결석이 오히려 발생 빈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 3잔 정도는 괜찮으시니까 아예 완전하게 끊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특히 대구에 요로결석 네.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식생활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전해주신 네. 장현찬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